자, 189페이지. 자, 독립성분입니다. 자, 독립성분은 자, 주성분이나 부속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아요. 그럼 직접적인 관련에다 X 한번 탁 치시고요. 자,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성분으로 독립어가 있습니다. 독립어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독립어는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 요것도 X 한번 치시고, 그래서 우와 없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문장의 짜임입니다. 이제 올 게 왔어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면 혼문장, 그 다음에 두 번 나타나면 자, 겹문장이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혼문장과 겹문장은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없이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는 자, 횟수 동그라미죠. 횟수. 앞에다 밑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는 횟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서술어의 횟수예요.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겹문장은 크게 이어진과 안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대등적으로 이어지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지면 이어진 문장이 되고 한번 끊으시고,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한 문장의 성분이 되는 것은, 이 문장의 성분이 된다는 얘기 밑에 적으세요. 기능 역할. 기능 역할이 되는 것은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다른 문장 속에 한 문장 성분이 되는 문장을 가리켜서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문장 볼게요. 혼문장, 겹문장,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다 봐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자, 혼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요. 자, 겹문장은 둘로 나눠지는데 이어진과 아는. 자, 이어진 문장을 우리는 S 플러스 V, S 플러스 V. 자, 아는 문장은 전체가 S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 이 둘의 핵심은 자, 이 둘이 어떻게 이어졌니? how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의 기능 역할입니다. 자,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거. 자, 저것을 우리가 판별하는 게 중요하겠지. 자, 밑에 먼저 자, 이어진 문장부터 볼 거예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 이어지는 문장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에서 자, 앞절은 뒷절과 나열과 대조 등의 자, 의미 관계를 자,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우리가 보시면 나열 자, 먼저 이어진 문장부터 보네요. 자, 이어진 같은 경우는 크게 대등과 종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의 기준은 그렇지 T였습니다. 얘는 되고 얘는 안 돼요. 자, 이럴 때 저 대등은 또 둘로 나눠지는데 이 대등은 대조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두 문장에 거기 대등 안에서의 그 두 문장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자, 낱말은 새가 듣고 자, 반말은 자, 쥐가 듣는다.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면 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먼저 문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서술성. 또 서술성 찾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우리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두 서술성의 거리가 멀어요. 보통 이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서술성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의 관계에서 봤을 때 바꿔보는 거죠. 자,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자, which TS가 가능해요. TS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대등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자, 이것은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서로 우리가
대조라기보단 나열.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뭐뭐는 뭐뭐가 하고 뭐뭐는 뭐뭐가 하다. 됐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대등 중에서도 나열. 됐습니다. 자, 문장 형식이 비슷하면 나열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죠. 사실 요 안에서도 또 보이니 혹시? 요 안에서 또 보이니? 문장 구조 보여? 혹시? 자, 지금 어렵게 가는 거야? 뭐가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돼. 자, 갈까? 설성이지? 자, 설성합니다. 주어 찾아. 됐죠? 여기 주어 또 있지? 그럼 뭐가 만들어져? SV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에서도 뭐가 있어? 서술절이 보여야 돼. 됐죠? 그럼 오른쪽에도 또 마찬가지지. SSV가 있을 거야. S. 따라서 이 녀석이 또 즉 이렇게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단순히 그러니까 여기에는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거 쭉 던져주잖아. 그럼 이게 만약에 모두 골라라.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보이냐면 이거 이어진 문장이네 라고 했을 때 선제에서 이건 이어진 문장이면서 안긴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야,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자, 밑에 볼게요. 자, 눈이 내리지만, 자, 날씨가 춥지는 않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신다면, 거기는 우리가, 우선은 바꿔볼게요. 날씨가 춥지만, 다시. 날씨가 춥지는 않지만, 눈이 내린다. 다시. 눈이 내리지만, 날씨가 춥지는 않다. 날씨가 춥지는 않지만, 눈이 내린다. 자, 의미 변화 없죠? 따라서 대등해요. 이럴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 만이라고 보여요. 만 밑에다 쓰세요. 바트라고 쓰세요. 바트. 한글로 바트 이렇게 쓰면 안 돼. BUT 이렇게 써야 돼. 바트. 그래서 따라서 자, 대등정으로 이어진 문장이면서 뭐니? 대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뭐예요? 고는 엔드잖아요. 자, 밑에 만은 자, 빠십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혼문장.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자, 그 다음에 밑에는 겹문장이 들어가야겠죠.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고 이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은 문장으로 자, 나뉜다. 이렇게.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의 문장 성분을 자, 순서대로 자, 모두 쓰세요 라고 돼 있어. 아, 가을 하늘이 무척 파랗구나. 자, 시작. 선생님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자, 됐어요? 자, 볼게요. 자, 파랗구나.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으로 쓸게요. 그건 의미는 없습니다. 잡고 있는 게 파란색일 뿐이에요. 자, 파랗구나. 서술성이 있고요. 자, 주어 찾아요. 주어. 자, 은는이가 애석해서. 은는이가 애석해서. 자, 요거 머릿속에 잡아. 은는이가 애석해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파랗다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무척 하늘이에요. 무척 파랗다해요. 무척 파랗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우리가 부사어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필수적이에요, 수의적이에요? 수의적이죠. 생략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자, 얘는 당연히 독립성분이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저기서 쉬면서 쇼츠를 하나 보고 있는데 일본의 흔한 뭐 결혼식, 흔하진 않겠지만 흔한 결혼식에서 뭐가 올라온 거예요.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문이 열렸어. 근데 어느 신부 입장, 그런데 남자애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소수자 얘기인가?
이게 보고 있었어. 근데 남자애가 인형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인형. 되게 예쁜 인형을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보게 되잖아. 이게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서서 얘가 얘기를 하면 그 인형에서 여자 목소리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오타쿠입니다. 그러니까 인형이랑 결혼하는. 그래서 내가,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 일본에는 만화 그 아이돌 주인공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대요. 아니면 만화 그거하고. 근데 하객들도 있어. 정말 버라이어티한 세상입니다. 그 있더라고. 이게 당황스러워가지고. 당황스러웠어. 자, 볼게요. 자, 문제는 쟤야. 쟤 가을이 문제야. 선생님이 좀 뭐 하나 이상하게 체크해 놓은 거 있죠? 뭐예요? 얘 체크해 놓은 거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뭐냐면 띄어쓰기가 있다는 얘기야. 요거 지금 체온 하나만 사용됐거든? 그러면 저기 뭐가 생략됐다는 얘기야. 체온 하나만 사용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조사가 생략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뭐일까? 가을의 하늘이겠죠. 아까 우리가 고향의 하늘 기억나, 그지? 가을의 하늘이니까 얘는 관형어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묶어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묶어서. 이렇게 그냥 묶어서. 왜냐면 문장 성분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두어절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어절과 일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죠? 굳이 얘기하면 전체로는 주어죠. 그래서 문제에서 크게 보느냐 아니면 작게 보느냐를 우리가 또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우리 이거 묶어서 뭐라고 해? 서술어라고 하잖아? 그치? 자, 근데 요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막 나눌 수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얘가 확실히 서술어가 되고요. 얘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관형어가 돼요. 요거는 관형어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범위 한 사람이 학교에서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이거 학교에서 물어봐라고 얘기할 거예요. 문장 성모 판단할 때 이거 하나로 판단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광이잖아. 만약에 부광이 아니면 이런 거 물으라고 하지도 않아. 부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판단해야 돼요?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 알겠지? 왜냐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요. 자, 우리 여기서도 굳이 얘기하면 서술성이 두 개가 보이지. 여기 서술성 하나 더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 다 판단해야 돼. 자, 그러면 가을 하늘이 자 무척 파랗구나. 자, 이렇게. 자, 그럼 질문. 훅훅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이. 자, 주성분 몇 개? 지금 요거 하나로 주어로 본 게 아니라 이거 따로따로 본다면 자, 주성분 몇 개예요? 2개. 그래요, 주성분 2개. 자, 그럼 부속성분 몇 개죠? 부속성분 그렇지? 2개죠. 가을과 무척. 그지? 부속성분 2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보지 않고 따로따로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성분 저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플러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프린트를 봐야 되는데 프린트에서 만약에 필수성분까지 언급했다면 자, 필수성분 설명해 드릴게요. 필수성분은요. 주성분 플러스 필수적 부사어예요. 이걸 필수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없죠. 무척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여기는 필수적 부사어가 없기 때문에 주성분만 판단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자, 따라서 몇 개? 2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술어 자릿수까지 갈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때 아이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서술어 자릿수를 모를 때 애기들은 순간 알면서 착각해요. 그래서 서술어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념 자체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나머지 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바로 뭐죠? 서술어에서 몇 개? 파라탄 한 개가 됩니다. 됐죠? 바로 하늘이.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4번 볼게요. 자, 다음 문장이 혼문장이면 호뜨, 견문장이면 겹으. 자, 이렇게 쓰라라고 했어요. 산은 푸르고 물은 맑다. 맑다, 푸르다, 서술성이 2개.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겹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이거 겹이라고 보고요. 자, 위치 TS 하세요. 물은 맑고 산은 푸르다. 뭐죠? 대등. 그럼 대등은 나열과 대조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뭐가 될까요? 이것은 나열. 고가 눈에 들어오죠? 그렇지, 나열. 자, 비가 와서 경기를 주다. 요거 조금 이따 할게요. 자, 3번 볼게요. 자,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2개 다 하자. 2번, 3번 순서대로 갈게. 자, 이거 지워도 됩니까, 이거? 지워도 돼요. 얘부터 하자.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 최대한 교과서 진도를 한번 끝내보자. 5월 안에.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최대한 해보자. 벌써 오늘 하면 저 이제 고전도 있는 것 같거든. 자, 그리고 한글 맞춤법은 봅시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우리가 봅시다. 1학년 때 하지 않았냐,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그냥 막 외워야 되거든. 이건 뭐 원리고 나발이가 없어. 근데 그건 이제 쉽게 쌤이 풀어줄 거예요. 하나도 한글 맞춤법. 그럼 이미 좀 나온 거 있어? 시험 범위 좀 나온 거 있어? 칠강이라는 것은 문학? 문학 어떤 거였지? 아까 문학 수특인데 현대시? 현대시 7강부터 11강. 오케이. 요것도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는구나. 다음 주에는 우리가 2시간 문법하고 수특하고 해야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혹시 그게 끝. 그리고 문법은 그냥 이어서 쭉 가는 거야. 그치? 쭉까지. 요거 끝나고 오케이. 여기 가자. 그 다음에 문법. 오케이. 좋았어. 자, 친구가 나에게 많다. 워낙 문법이 많으니까, 그치? 자, 저건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대시는 많다. 저거 현대시, 선생님 거를 복사해서 나눠줘서 그렇게 빨리빨리 갑시다. 알겠지? 그게 좀 편할 거야. 자, 거기 보세요. 친구가 나에게, 자, 선물을 주었다. 자, 갈게요. 자, 먼저, 혼문장, 견문장을 판단할게요. 자, 서술성 봅니다. 자, 그리고 서술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혼문장입니다. 자, 그럼 문장 성분 파악해보자. 자, 주었다. 누가? 은근히가에서 깨서 주어. 자, 그 다음에 얘가 을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될 거고요. 그럼 이 녀석은 뭐죠? 부사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뭘 파악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얘 파악해야 돼요. 혼문장인데 저런 게 나오려면 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주성분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부속성분 몇 개예요?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독립성분은 없습니다. 자, 이때 뭘 물을 거야? 필수성분 물어볼게요. 필수성분 몇 개인가요? 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우선 기본으로 주성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얘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지. 얘는 필적 부사예요. 자, 따라서 필수 성분이 4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필수 성분은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적어뒀지만 주성분 플러스 필수 부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뭘 물어봐요? 서술어 자릿수 물어보죠. 서술어 자릿수 몇 개? 3자리. 여기까지는 이해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나중에 뭐 무슨 막 그런 거 있어. 서술어 자릿수가 막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서술어 자릿수가 3자리지만 어떨 때는 서술어 자릿수가 1자리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 자, 보면 그때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무슨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여기 하나 있고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얘들아, 접속조사 때 봤어. 접속조사 때 봤거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만나다라는 건 대칭서술어라고 해서 이거에 따라서 서술어 자릿수를 어떤 학교에서는 이건 무조건 서술어 자릿수가 2자리여야 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선생님은 섬세하게 좀 가볼게요. 자, 문장 성분을 끌고 가볼게. 자, 가자. 얘 서술어죠? 자, 그럼 잘 보자. 저기 보세요. 첫 번째 볼게요. 철수와 영희가 만나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다면 주어가 어디까지일까?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어떻게 안 나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의 개념을 볼게요. 얘 접속조사잖아. 그럼 접속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 뭐지? 두 대상을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 주는 게 접속조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도 주어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이럴 때는 몇 자리예요? 서술어 자릿수가 1자리예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 소리가? 뽀드득? 칠판 이렇게 하다가 끽 소리 나는 거 있잖아. 그지?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 때는 그냥 어차피 상상이니까요. 선생님 거의 99%는 독립운동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스타일상. 독립운동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잡혔어, 내가. 막, 이거 막 뽑고 막 그러겠죠. 막 뽑고 막, 요 사이로 막 대나무 쌀 막 집어넣고 막,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고춧가루 탄 물로 막 이렇게. 어차피 선생님 매운 거 좋아하니까요. 막 이렇게 하겠지. 너무나 괴로울 거야. 진짜 죽는 게 나을 정도. 선생님 안 볼 자신 있거든요. 아니, 상상이니까. 그 상황이 되면 다를 수 있어. 근데 지금 상상이니까. 근데 옆에서 칠판을 놓고요. 분필로 삐끼 막 이렇게 하잖아? 선생님 다 볼 수 있어요. 난 그게 그렇게 싫어요.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깜짝합니다. 물론 이렇게 막 삑삑 있을 때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삐끼 춤을 출 수도 있어. 그런데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거 뽀드득 이거 너무 좋은데 눈 밟는 소리. 자, 그럼 얘 봐봐. 얘는 이 녀석이 부사격 조사야. 나중에 얘들아 이것도 물어봐 라고 할 거야. 프린트에서 나오면. 어떤 선생님은 이거 아니야. 이 개념을 빼고 그래서 무조건 만나다는 대칭 서술어기 때문에 무조건 1자리야. 아니면 무조건 2자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대칭 서술이니까 1자리. 무조건 2자리여야 됩니다. 만나는 건 둘이 있어요. 결혼하다 이런 건 마찬가지. 싸우다 이 말도 마찬가지.
그렇지? 자, 무조건 두 자리가 필요해. 대상이 둘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런 건 이제 한 자리라고 이제. 그래서 이거 물어봐야 돼. 나중에 선생님이 또 얘기할 거야. 자, 얘는 뭐예요? 부사격 조사니까, 그럼 이 녀석의, 자, 이거는 부사어가 되고요. 그쵸? 그리고 이 녀석은 뭐가 되죠? 주어가 되죠. 이때 얘는 어떻게 돼? 필수적 부사어죠. 이해가지? 그럼 필수적 부사어니까 이 녀석은 몇 자리가 되는 거야? 두 자리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대충 서술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 요거 일단 찍으시면 돼요. 자, 비가 와서 경기를 취소했다는데, 이쪽에 갈까요? 자, 왜 얘를 내가 따로 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취소했다라고 있어요. 자, 이거 서술어예요. 자, 그리고, 또 서술성? 여기 있다. 여기 서술성 있다. 그럼 이렇게 비가 왔다. 됐죠?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술어가 멀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우선 견문장이죠? 그러니까 견문장이 맞습니다. 견문장이 맞고요. 자, 이때 견문장 중에서 아는 이은, 이거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렇죠? 전체 안에 포함된 게 아니죠? 이어진 문장이어서 그러면 how를 체크해 줘야죠. how. 어떻게 이어졌니? 경기를 취소했더니 비가 왔어요. 이상하죠? 자, 따라서 이것은 문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거기다 겹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이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잘 봐. 경기를 자, 볼게요, 이제. 자, 여기 서술성 있고요. 자, 또 있으면 여기 서술성 이렇게 묶었네요. 와우. 이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됐어? 아는 문장이 됐어요. 그치? 아는 문장이 됐습니다. 특히 이 녀석은 아는 문장이 되면서, 자, 얘가 어떤 의미예요? 뒤에는 얘를 꾸며주죠. 그치? 따라서 부사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집어넣고 빼고, 자, 요런 것들. 그래서 요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출제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사절은 이어진 문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어진 문장도 사실은 맥락에 따라서, 이거 그냥 위치만 바꿨을 뿐이잖아. 그치? 맥락에 따라서 우리 이제 아는 문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업 진짜 잘 들어야 돼. 학교 선생님이 수업이 어떤 방식이야? 막 빡세게 막 치고 들어가는 막 방식이?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어렵게 내죠? 이야, 정말 진짜 막 섬세하게 이거 막 1시간 막 빡세게 해야 되거든. 그렇게 내려면. 어때? 교과서만 읽어주시는데 그렇게 낸다고 문제를?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시험지 좀 갖다 줘봐. 어머나, 진짜? 그러면 선생님이 다르시지? 이 양반하고 선생님이 다르시지? 똑같으신데 문제를 그렇게 내시는 거야. 그러면 그 양반은 이게 수특도, 그럼 이것도 막 자세하게 막 필기 막 하시면서, 아이고야. 정말로? 이야, 어떡해. 선생님 왜 그러신데? 나이 좀 있으셔? 많으셔? 선생님 나이 정도 되셨나? 깐깐하셔? 그럼 여선생님이시겠네? 담임선생님이죠? 그렇구나. 그 깐깐함이 어느 정도 깐깐함이야? 일단 교복을 다른 반은 그렇게 안 갔는데 저희 반은 막 하나하나 이렇게 노트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이렇게 관찰해서 교복 검사를 해요. 거의. 교문 앞에서도 하는데 저희 반은 반에 와서 또 해요. 진짜? 그 정도. 좀 무섭겠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막 완전 통제.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들었잖아. 선배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잘 써주셔. 그 뭐 생기부나 아니면 잘 안 써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한테 말하실 때 막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쓸 거라고 막 교복 잘 안 입고 그러면 안 입었다 막 이렇게 쓸 거라고 이렇게 말하시고. 진짜? 근데 그건 또 지켜봐야지. 그냥 막 선배들에서 한번 물어봐. 그럼 이제 막 수시 이런 거 써주실 때도 좀 이렇게 좀 막 직접 막 밤새 이렇게 찾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나? 깐깐하시면 거기까지 깐깐해야 진짜 깐깐한 사람이야.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깐깐함이라는 건 장점도 있고 단점이 공존해야 돼. 그래야 깐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수시를 다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와 그래. 한 3천까지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막 알아오잖아. 막 알아오면 이런 선생님 쭉 보고 안 돼. 다시 써와. 이런 선생님이 있어. 난 그런 선생님이 최악이라고 보거든. 진짜 최악이야. 그런 선생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근데 만약에 있어. 그럼 우선 걷고 나서 본인이 찾아봐야지.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여러분들 막 있을 거 아니야. 막 뭐 어떻다 저떻다 뭐 다둥이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막 이렇게 알아봐야지. 알아보고 나서 요 정도의 기준을 바탕에 어디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따로 불러서 하나하나 이렇게. 내 친구 그렇게 하거든. 내 친구. 그러니까 얘는 그 수시 원서 쓸 때는 거의 막 며칠 밤을 새. 애 하나하나. 야, 애들 30명 정도 되니? 30명 정도인데 뭐 그걸 왜 못해? 학교 선생이. 애들 대학 보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깐깐하다면 좋은 선생님.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사실 이렇게 좋게 써주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그거는 하나의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협. 협박이지만 정말 애들을 깊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좋게 잘 써주고. 왜냐면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선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소 때는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정말 아이들의 그런 게 걸렸을 때는 진짜 따뜻하게 1대1로 만났을 때는 어때? 여기 전체에서는 막 교복 이러지만 1대1로 만났을 때는 이게 다정하니? 아니 근데 제가 상담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머나. 제 예체능이 저희 선생님께서 자기는 예체능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너한테 해줄 말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난 몰랐는데 지원이 예체능이었어? 내가 한 번도 안 물어봐. 지원이 내 예체능이 체육? 진짜 멋있다. 그래? 그럼 나중에 체육 선생님? 그건 아니고? 야, 얼마나 피곤할까? 그치? 방학 때 전지훈련 갈 거 아니야, 또. 대단하다. 그러면 또, 체육학과 또, 아이고야, 난리 나겠네. 그것도 이제 또 우리 지원이 예쁘잖아. 그럼 체육학과 딱 가면 또 남학생들 막 천주가. 남학생들 사이에서 너 엄청 분란 일으키겠다. 남학생들끼리 싸우겠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다야? 네, 그래서 상담을 잘해요. 나 순간 여기까지. 진짜? 그리고 끝? 얼마나 속상했을까? 우리 지원이? 그러면 이제 거기 지금 다니는 그 체육학원에서는 잘 해주지? 다행이다. 담임선생님 상담해봤어? 어때, 담임선생님?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다. 근데 선생님은 늘 얘기합니다. 어차피 이제 체대 입시는 이제 아마 그 체대 입시 학원이 더 아마 잘할 거야. 그치? 학교에서 컨설팅 그거 그냥 믿지 말고. 이제 부강여고 좀 잘 보내니? 여러분들 나 어때? 학교 좀 잘 보내? 부강여고? 수시? 그래? 그러면 무조건 밖에서 컨설팅은 무조건 한번 받아봐야 돼. 진짜야. 많이 다를 거야. 학교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여기 인천 와서 인천 와서 내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 학교들이 내신 이런 거 빡세고 애들 많이 통제하고 이러면서 학교는 잘 못 보낸다는 느낌이야.
그게 너무 커.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자 끌게요.